안녕하십니까, 이승우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 12강 정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할 때는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스프링 프로젝트가 존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현업 입장에서는 이런 레거시 프로젝트 형태로, 때로는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스프링 프로젝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한계점들을 좀 딛고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일단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빌드 타임, 그러니까 빌드 타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시간이 기존 레거시 프로젝트보다 빠르고, 그리고 다음에 빌드 적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 레거시 프로젝트를 쓰다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빌드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클리닝을 여러 번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원하는 코드를 정확하게 빌드하고 러닝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클레임들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피보탈사 측에서 스프링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피보탈사 측에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일단 톰캣을 갖다 깔지를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웹 자바를 배우실 때 톰캣을 이렇게 많이 깔아서 쓰시는데, 톰캣을 갖다가 내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내장에서 쓴다. 그러니까 이제 톰캣을 따로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톰캣을 별도로 의존성 정보인 디펜던시 형태로 이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적다. 그 다음에 톰캣하고 스프링 이클립스, 결과적으로 STS가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서 오는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빌딩 타임이 좀 늦어진다든지 빌딩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어떤 개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또 이제 기존에 메이븐이라는 거를 갖다가 주로 이제 써왔는데, 아직까지도 메이븐 많이 사용합니다. 빌드 툴로서,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빌드 툴로서 메이븐을 써왔는데, 메이븐뿐만 아니라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작업도 역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라이브러리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빌딩을 할 때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기존의 어떤 레가시 프로젝트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체감적으로는 아직까지 메이븐이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의존성 정보, 그러니까 특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작업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동 설정 기능이 있어요. 스프링 부트에서 자동으로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의존성 정보를 가져올 때, 재미있는 거는 알아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ORM 프레임워크 같이 데이터베이스와 관계된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메뉴에서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좀 우리가 텍스트로라든지 아니면 메뉴상에서 추가하는 건 있었어요. 메뉴도 좀 단순한 형태의 메뉴였는데, 지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XML을 좀 안 써도 되는
메타데이터 환경에서 XML을 안 써대는 어떤 환경도 구축된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웹 XML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통해서 MVC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웹 XML에다가 뭐 컨텍스트 리스너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어떤 심장에 해당되는 메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을 웹 XML에다 등록을 하고 들어갑니다. 등록을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메타데이터로는 루트 컨텍스트가 있었죠. 루트 컨텍스트 XML. 물론 이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블렛 그 컨텍스트 같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웹 MVC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웹 XML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XML,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 등등에다가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XML 의존적으로 이런 어떤 빌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스프링 부트가 나오면서는 이런 어떤 XML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또 이제 어노테이션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같이 텍스트 정보에다가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이븐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POM XML이라든지 쓰게 되고, 그레이드를 쓰게 되면은 그레이드 빌드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디에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둘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링 자체의 메타데이터가 있겠죠. 스프링 자체에 설정 정보가 있으면은 그 환경 설정 정보 관리를 갖다가 기존에는 이런 XML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좀 많이 간단해져 가지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같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키값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단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간소화시켰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스프링 쓰다 보면은 이렇게 메타데이터 관리가 참 힘들다라는 걸 갖다 느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단순화되고 간소화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프링 사이트에 들리면서 STS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띄워놔봤는데 스프링 IO 사이트죠. IO 툴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들어갈 때는 툴즈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스프링 IO로 들어갈 때는 지금 스프링이 이제 5점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5점대 나오면서 어떤 클라우드 지원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강화가 됐죠. 지금 스프링 부트 2.0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2.0 같은 경우는 자바가 기본적으로 1.8 이상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뭐 네티라든지 서블렛 3.1 이상을 지원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웹플럭스, 시큐리티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보통 반응형 프로그램 할 때 리액티브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요즘 반응형 프로그램이 좀 대세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 를 갖다가 뭐 그것도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클라우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로그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툴 같은 경우는요, 부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 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좀 내려가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아까 이제 스프링 IO.tools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잠깐 영어로 부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 들어가서 부트 프로젝트를 zip 파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임포트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STS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타트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REST, 웹소켓, 웹 스트리밍 태스크 여러 가지
시큐리티, SQL, NoSQL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보기 위해서 스토리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먼저 이제 미리 강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운 받았습니다만은 스프링 STS 4대 버전이 지금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운영체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윈도우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